예산의 분류입니다. 예산의 분류는 품목별 분류와 기능별 분류, 그 다음에 경제 성질별 분류, 뭐 이런 게 나와야 되겠죠. 조직별 분류도 있고요. 근데 기출은 없네요. 지금 9급에는요. 그 다음에 자본 예산도 이상 국회지계만 많이 나왔지, 국가직 9급에는 지금 없어요. 지금. 그 다음에 조세 지출 예산제도부터는 시험에 나왔는데, 조세 지출하고 조세 지출 예산제도는 달라요. 조세 지출은 세금 감면이야. 한마디로 법률에 의해서 특정 사항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공제해 주는 특혜입니다. 또 법률에 따라 집행되기 때문에 이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쭉 감면받아요. 세금을 감면받는 거야. 근데 이거는 법률에 의해서 집행되다 보니까 국회가 통제할 수 없었겠죠. 반면에 국가가 여기다 보조금을 준다면은 이건 매년 국회 예산 심의 받아야 돼요. 왜? 똑같이 보조금을 100만 원 주는 거나 100만 원 걷어가야 될 세금을 걷어가지 않는 거나 실질적으로 같은데 누구는 통제받고 누구는 통제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제는 이런 세금 감면 내역을 전부 다 밝힌 다음에 세목표로 밝힌 다음에 어디가 어떻게 감면되고 있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보고하라는 게 조세출 예산 제도입니다. 됐지? 자, 가겠습니다. 통합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포함되어 있는 거 맞고요. 조세출 예산제도는 틀렸죠.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지출한 예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자는 게 아니라 세금 감면 내역을 예산처럼 밝히라는 겁니다. 답은 2번이고요.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쓰였을 때 남자와 여자에 미친 영향력이 다르다는 가정 속에서 얼마나 다른지 다르다면은 그 부족한 성을 좀 보완해 달라는 겁니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각 중앙건설장은 예산 요구할 때 성과 계획, 성과 관리 제도네요. 다음 연도 계획서, 전년도 보고서 성과 관리 제도야.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목표 관리 제도라고 그래요. 자,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개념 자체가 틀렸어요, 이거는. 그 다음에 조세주 예산제도, 세제 지원을 통해 제공한 혜택을 마치 재정 지출처럼 보겠다는 거야. 조세 지출은 실제적으로 쓴 건 아니죠. 세금을 감면해 준 거니까. 형식은 쓴 게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쓴 거와 똑같아요. 쓴 걸 재정 지출이라 예산 지출이라고 그러고 조세 감면을 조세 지출이라고 그러는 건데 서로 비교해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예산 지출, 재정 지출이 직접 지출이라면 얘는 세제상의 감면이기 때문에 간접 지출이라고 그래요. 맞죠? 조세 예산 지출은 매년 국회 심의 의결 받아야 돼요. 그래서 통제하기 쉽잖아. 근데 세금 감면은 법에 의해서 감면받으면은 그냥 쭉 감면받기 때문에 국회 통제가 안 되죠. 숨겨진 보조금이라고 그래. 근데 합법적인 것만 되지 불법적인 건 안 돼요. 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감면받는 게 바로 조세 지출이니까요. 자, 세금 그 자체를 부과하지 않은 비과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도 직접 조세 지출이 있고 간접 조세 지출이 있는데 직접은요, 진짜 걷지 않는 거야, 일부를 또는 전부를. 얘는 간접은 그게 아니라 걷긴 걷는데 좀 유예해 준다든지 나중에 거둘 겁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밑에다가 써놨죠. 뭐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 이건 전부 직접 지출이고 과세위원 같은 건 밀어준단 말입니다. 이거는 간접 조세 지출이라고 그래요. 자, 세금 부과하지 않는 것도 비과세도 역시 조세 지출 맞습니다. 답은 그래서 4번 틀렸네요. 그 다음에 옳은 거 찾는 거네요. 지출 통제 예산은 뭐냐면 총액만 정해줘. 편성할 때 심의도 총액만 심의하는 거야. 그다음 세부 내역은 집행 단계에서 계량을 갖는 겁니다. 틀렸죠? 구체적 항목에 대해서 통제하는 게 아니라 총액만 통제하고 세부 항목은 집행부한테 재량을 주는 게 지출 통제 예산 제도라고 그래요. 또는 총괄 예산 제도, 기출대 예산 제도 이름이 좀 다양한데 자, 우리나라 통합 재정 수지에는 지방 정부 포함됩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이 이제 문제인데, 융자 지출은요, 나가긴 나간 거야. 근데 언젠가 돌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나갔을 때는 쓴 걸로 봐요, 쓴 걸로. 쓴 걸로 보기 때문에, 융자 지출은 어쨌든 썼기 때문에, 이건 흑자가 아니라 적자겠죠. 대신에 융자 횟수가 이제 계산될 거니까 순융자 범위로 계산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다시 통합재정수지도 발생주의는 맞는데 완벽한 발생주의는 아닌 것 같아요. 융자 쪽은요. 융자로 내가 누구한테 빌려줬다. 그러면 사실 융자로 빌려준 거기 때문에 쓴 게 아니라 내 자산으로 잡아놔야 되잖아요. 근데 나갈 때는 일단 쓴 걸로 계산하는 거야.
그리고 들어올 때 그걸 차감한단 말입니다. 융자회수로. 그래서 어쨌든 썼기 때문에 적자 요인으로 간주하지, 흑자로 간주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이 정답인가 보네요. 조세출 예산제도는 조세 감면 내역을 국회 차원에서 통제한다. 이 조세출의 효과를 재정지출과 비교해 보겠다는 겁니다. 답은 4번이고요. 자, 성인지 예산제도입니다. 자, 호주가 조세출 예산제도는 서독이었고요. 이거는 호주 겁니다. 예산이 쓰였을 때 아무리 남녀평등을 외쳐도 국가가 전체 돈을 제일 많이 쓰는 곳인데 거기서 불평등이 일어난다면은 민간에서 아무리 남녀평등 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이러니까 정부가 예산 사용했을 때 남자한테 미친 영향과 여자한테 미친 영향이 뭐가 다른가를 보고 만약 특정성이 손해를 봤다면 그걸 좀 더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이 기금도 마찬가지야. 예산과 기금이 여자와 남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편성 지침은 기재부가 만들 겁니다. 근데 여가부와 협의할 거야. 그 다음에 성인지 예산 편성 성인지 결산서는요. 이걸 집행하는 중앙관서장이 하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기재부 장관이 여가부 장관과 협의해서 기준과 방식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중앙관서장이 작성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규모, 개요, 성평등 다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만 있는 게 아니라 결산서도 있습니다. 기금도 있어요. 다 있다는 거. 근데 모든 예산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체 예산 중에 일부야. 대상 사업을 정해요, 매번. 전체 다 들어가는 게 아니야, 이게. 자, 그래서 답은 2번 틀렸죠. 기재부와 여가부가 협의한 다음에 중앙관서장이 만드는 거지. 이제 여가부가 작성하는 게 아닙니다. 자, 성인지 예산제도 성주류화 맞아. 왜? 예산에 새로운 게 들어왔죠. 여태까지 통제, 민주화, 능률밖에 안 들어왔는데 성이 들어왔잖아. 지금 성주류화 관점 맞고 이 말은 성중립 관점에 타파란 소리예요. 성중립이라면 볼 이유가 없잖아. 똑같으니까. 그치? 남자한테 여자한테 똑같다면 볼 이유가 없잖아요. 이걸 타파하고 다르다는 가정 속에서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1번은 맞았고 2번 틀렸습니다. 자, 우리는 중앙이든 지방이든 예산이든 기금이든 전부 다 의무화돼 있습니다. 맞는 말이고 새로운 규범이야. 전통 규범은 여태까지는 뭐야? 전통 규범, 전통 원칙과 현대 원칙. 그치? 재량 줄 것인가, 현대 원칙, 통제할 것인가, 전통 원칙 이거밖에 없었지만 새로운 원칙으로 성평등 원칙이 들어왔으니까 또 새로 들어온 게 작년에 온실가스 감축 원칙이 들어왔죠. 새로 들어온 게 두 가지가 있다. 성평등 원칙은 10년도에 들어왔고 작년에 들어온 게 온실가스 감축 원칙이에요. 새로운 경향이라는 겁니다. 이게. 답은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산의 원칙이죠. 이게 이제 전통 원칙과 현대 원칙의 싸움이야. 전통 원칙 8가지, 현대 원칙 8가지.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문제들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파트고 재무행정의 가장 기본이죠. 기본.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